5월 셋째 주 주간 뉴스 업데이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UPI 인사이트의 전효준 기자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이 놓쳤을지도 모를 주요 기사 10개를 모아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주간 뉴스 업데이트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3월 25일 중국의 상업, 군사, 조선산업 융합이 국제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최대 조선국으로 부상했으며 상업용 선박과 군함을 동시에 건조하는 이중용도 조선소를 통해 해군 현대화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 중국 해군 함정수는 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나 약 20년 후인 2024년 미국 국방부가 발행하는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해군은 현재 370적 이상의 군함과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2007년 12월호 신동아의 기사에 따르면 중국은 3년 동안 괄목상대할 정도로 해군력을 높여왔고 그 이면은 남중국해를 장악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기사에서 보도했습니다. 외국 기업들은 이러한 조선소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며 기술을 이전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기여하고 미국 및 동맹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국영 조선업체 CSSC는 세계 최대 상업 조선소로서 막대한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많은 외국 기업들이 군사 관련성이 높은 이 조선소에서 선박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민 융합 전략은 민간과 군사 기술의 경계를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하여 상업 조선소를 유사시에 군함 생산 거점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지난 4월 미국 항만에 입항하는 중국 소유 또는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에 대해 최대 연간 5천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미국의 조선 산업을 보호하고 중국의 해운 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10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장관이 직접 지도한 핵 반격 훈련이 또다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국영 매체 KCNA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600mm 방사포와 화성포 11KA 전술탄도 미사일을 동원한 합동 타격 훈련으로 핵무력의 핵심 역할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훈련을 통해 자국의 핵 지휘 시스템 핵 방화체의 신뢰성을 점검했으며 미국과 한국의 핵 연합 훈련에 대응하기 위한 즉각적 핵 대응 능력을 과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CSIS의 지정학 및 외교 정책 대표이며 조지타운 대학교 교수인 빅터 차 박사는 5월 3일 공개한 CSIS 공식 팟캐스트 Impossible State North Korea에서 트럼프 행정부 첫 100일 동안 북한은 15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탈취, 러시아의 3,000명 병력 추가 파견, 5,000톤급 최신 미사일 구축함 공개,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로 수십억 달러를 확보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한국통일부에 의하면 이번 훈련은 2025년에 들어 네 번째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러시아 수출용 무기 시험일 가능성도 있다고 제기했습니다. 김내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발사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2025년은 북한의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마무리해로 김정은 정권의 군사적 성과를 강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향후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갈수록 정교해지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은 앞으로도 공고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새로운 교황으로서 로마에서 첫 교황 기도를 올리며 세계 평화와 전 세계 갈등의 종식, 그리고 더 이상의 전쟁은 안 된다며 전쟁 종식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수세기 동안 이어져온 전쟁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테러 공격을
감행했으며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랑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가슴속에 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일요일 발언은 두 나라가 30일간의 휴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와중에 나온 것으로 이 휴전은 이르면 월요일에 시작될 수 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제한된 거래 조건을 수락할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남미 국가 아르헨티나 출신인 프란시스코 교황 뒤를 이어 첫 번째 미국 출신의 교황이 되었습니다. AB 출신의 보도에 따르면 교황은 이탈리아로 군중에게 평화가 함께하기를 이라는 첫마디를 건넸습니다. 그는 우리는 다리를 놓기 위해 함께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6월부터 학자금 대출 채무 불이행자 19만 5천 명의 연방급여 압류를 시작하고 올 여름 말에는 530만 명의 채무자에게 임금 압류 통지를 할 예정이라고 교육부가 5월 5일 발표하면서 수년간 중단되었던 비자발적 징수가 공식적으로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20년 코로나로 인해 미국 정부는 학생 대출 상환과 징수를 멈췄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이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연장하며 부채 탕감을 시도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위헌이라고 막았습니다. 이후에도 수백만 명이 상환을 미루거나 연체했고 결국 2025년 6월부터 정부는 다시 강제 징수를 시작합니다. 세금 환급과 사회보장 혜택을 압류하고 임금 압류도 예고됐습니다. 미국 교육부는 이제 납세자가 아닌 대출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새 정부는 상식과 공정성을 회복하고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의 제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광범위한 용서가 불평등을 줄이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비판론자들은 이 제안이 재정적으로 무모하고 이미 대출을 상환했거나 전혀 대출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공평하다고 말했습니다. 무책임한 탕감은 멈추고 개인의 선택엔 책임이 잇따른다는 정상화의 신호가 울리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무부와 연방수사국 FBI가 대대적인 아동 성범죄 단독작전을 벌여 전국에서 205명의 용의자를 체포하고 115명의 아동 피해자를 구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5일간 지속된 국가 차원의 집중 단속 작전 결과로 법무부는 이를 전례 없는 수준의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펜 본디 법무장관과 캐시 파텔 FBI 국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이번 작전이 컴퓨터 뒤에 숨어있는 우리 아이들을 표적으로 삼는 자들을 겨냥한 철저하고 계획적인 대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본디 장관은 이번 단속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며 우리는 용의자들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받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일부 혐의는 유죄 판결 시 종신형까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파텔 FBI 국장 역시 피해 아동들의 삶에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더 많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작전의 지속적인 확대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미국에서 아동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사회는 과거 여러 차례 충격적인 아동 성범죄 사건을 겪으며 공분을 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02년에 폭로된 미국 카톨릭교회의 조직적인 아동 성추행 사건이 있습니다. 또한 제프리 앱스타인 사건은 2008년 플로리다에서 성범죄 알선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논란 많은 관대한 유죄 협상으로 13개월만 복역하고 석방됩니다. 2019년 7월 다시 연방검찰에 의해 인신매매 및 성범죄 혐의로 체포되어 구금되고 2019년 8월 앱스타인은 뉴욕 교도소에서 목을 맨 채 숨진 채 발견됩니다. FBI와 검찰에 따르면 그로 인한 피해자는 200명에서 500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범행은 플로리다,
뉴욕, 머질아일랜드, 파리 등 여러 지역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과거 단속과는 다르게 연방 당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온라인 공간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법무부와 FBI는 앞으로도 유사 범죄 근절을 위한 단속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1일 가디언지는 백악관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긍정적 보도를 촉진하기 위해 뉴스 스타일 사이트를 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식 백악관 서버를 통해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보도를 독점적으로 게시하는 뉴스 스타일 웹사이트를 공개했습니다. wh.gov/wire 도메인에 게시된 화이트하우스 와이어는 주요 뉴스들을 골라 소개하는 드러지 리포트와 유사하게 행정부의 활동을 보도하는 매체의 헤드라인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또한 백악관 보도자료와 고위 관료들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제공합니다. 한편 가디언즈는 행정부가 이 사이트를 출시한 것은 실제 뉴스와이어 서비스 언론기관에 백악관 접근을 제한하는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엑시오스사의 새로운 사이트가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뉴스를 얻을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하며 이를 투명성 제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전 행정부들은 긍정적인 보도나 고위 관료들의 인터뷰를 홍보하는 이메일을 자주 보냈지만 연방 자원을 사용해 편향된 뉴스 보도를 선별하는 웹사이트를 구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고 가디언지는 보도했고, 트럼프의 보수적 비판자이자 정부 디자인에 영감을 준 것으로 보이는 드러지 리포트 사이트의 창립자 맷 드러지는 자신의 웹사이트의 출시를 예고하며 스테이트 뉴스에 남긴 댓글에서 1조 소송을 농담으로 위협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5월 1일 국립공영라디오 NPR과 공영방송 PBS에 대한 납세자 보조금을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5월 1일자로 발행된 백악관 팩시트의 발표에 따르면 NPR과 PBS는 매년 수천만 달러의 납세자의 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그 대부분은 공영방송공사, 바로 CPB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CPB가 설립된 1967년과는 달리 오늘날의 미디어 환경은 풍부하고 다양하며 혁신적인 뉴스 옵션으로 가득 차 있으며 정부가 뉴스 미디어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불필요하며 저널리즘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 되었고, 게다가 CPB는 법적으로 비정치적 성격을 띠고 어떤 정당에도 기부하거나 지원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NPR과 PBS는 모두 민주당과 그 정치적 사명에 상당한 공헌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NPR 뉴스룸의 편집위원 87명은 전원이 민주당원이고 공화당은 한 명도 없으며, PBS의 경우 대표 뉴스 프로그램에서 의회 공화당 의원들은 85%의 부정적인 보도를 받은 반면 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54%의 긍정적인 보도를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PBS의 2024년 공화당 전당대회 보도 중 72%는 부정적이었고 2024년 민주당 전당대회 보도 중 88%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어떤 언론 매체도 납세자의 지원을 받아 운영될 헌법상의 권리는 없으며 편파적이고 당파적인 내용에 대한 지원을 납세자에게 강요하는 것은 매우 부적합하다고 백악관은 팩시트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5월 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종교 자유 수호와 증진을 위해 행정명령을 통해 종교자유위원회를 신설했으며, 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종교 자유 보호 정책을 제안하고 위협 요소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단속 조치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입국을 시도하는 이민자 수가 기록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월 체포 건수는 전월 대비 약 13%, 작년 대비 95% 이상 감소했습니다. 5월 첫째 주 동안 남서부 국경 전역의 요원들은 하루에 약 270명을 체포했습니다.
국경 순찰대 대장 마이클 뱅크스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혼란에서 통제로라고 썼고 단 100일 만에 트럼프 대통령과 노행 국방장관은 역사상 가장 안전한 국경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브라이트바트는 텍사스가 검토한 비공식 국경 순찰대 보고서에 따르면 4월 국경 순찰대 요원들은 멕시코에서 미국 남서부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온 약 6,300명의 이주민을 적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2023년 4월에 약 18만 4천 명과 1년 전에 12만 9천 명보다 감소한 수치입니다. 5월 첫째 주 현재 국경 통과 인원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서부 국경을 따라 체포된 이주민은 2,000명을 조금 넘었으며 이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거의 93% 감소한 수치입니다. 2025년 5월 8일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을 맞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새로운 미-영 무역협정 체결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미국 수출업체에 영국 시장에 대한 전례 없는 접근 기회를 제공하며 양국 경제 안보 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종류의 거래는 처음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양국이 강력한 산업 기반, 적절한 수출 통제 및 철강과 같은 산업의 핵심 기술에 대한 보호와 군대에 필요한 것을 만들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이 협정은 양국 간 무역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보호하고 창출할 것이라며 상호 호혜적 관계의 진전을 강조했습니다.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부장관은 이 협정을 통해 영국이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했다며 말했으며 미국 외에 생산된 자동차에 25% 관세가 부과되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이 10만 대의 자동차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10% 관세만 내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으며 이를 통해 수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영국에서 한국이와 롤스로이스를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협정은 미국의 공정무역 정책을 반영하며 미국 수출업체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5월 11일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는 기자들에게 미국과 중국 간의 매우 중요한 무역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5월 12일 월요일 미국과 중국은 양국이 90일 동안 대부분의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제 및 무역 협상을 계속하기 위해 추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두 나라는 성명서를 통해 대부분의 관세에 대한 90일간의 유예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25%에서 10%로 각각 인하합니다. 이번 협상에서는 펜타닐 문제 협력에 대한 대화도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의 펜타닐 전구체 통제 노력이 불충분하다며 판단되어 펜타닐 관련 20%의 관세는 유지되었습니다. 2018년의 합의로 인해 중국의 완제품의 미국 수출은 막혔지만 펜타닐 원료 수출은 멕시코로 계속되었고 멕시코에서 제조된 펜타닐이 여전히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미국의 요구에 따라 중국은 펜타닐 관련 사항에 대해 자체적인 트랙에서 다루되 매우 긍정적인 트랙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무역 협상 소식에 맞추어 나스닥 선물지수는 3.37%, S&P 선물지수는 2.49%, 다우지수는 1.95%, 808포인트 상승하는 등 무역전쟁의 돌파구가 열리자 시장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극적으로 휴전 합의에 도달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파키스탄이 인도령 스리나가르에 드론 공격과 포격을 감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인도 잠무 카슈미르주의 오마르 압둘라 주 총리는 10일 자신의 X 계정에서 휴전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건가? 스리나가르 전역에서 폭발음이 들리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게시물에서 인도의 반공부대가 파키스탄의 드론 공격에 대응하고 있는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ABC 뉴스에 따르면 압둘라는 이건 휴전이 아니다. 스리나가르 중심부에서 반공부대가 작전을 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도 언론 매체 인디아 투데이는 이날 오후 파키스탄군이 통제선을 따라 이유 없는 포격을 감행해 양측이 합의한 휴전을 수시간 만에 파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인도와 파키스탄은 미국의 중재로 10일 오후 5시부로 즉각적인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이날 아침 트루스 소셜을 통해 오랜 밤 동안의 협상 끝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휴전에 합의했다며 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파키스탄 외무장관 이샤르다르는 X를 통해 파키스탄은 언제나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추구해왔다. 주권과 영토 보전에는 타협이 없다고 밝혔고 인도 외무장관 S. 자이샨카르도 우리는 오늘 군사행동 중단에 합의했다. 그러나 테러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협상에는 미국 이외에도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터키가 관여했으며 영국 외무장관 데이비드 램리는 이 휴전이 유지되길 바라며 긴장 완화는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밝혔습니다. CNN은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와 부통령 JD 벤스도 협상에 깊이 관여했다고 전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양국이 중립지역에서 폭넓은 의제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휴전 합의 이전에 지난 4월 22일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관광객 26명이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자 인도는 파키스탄을 배후로 지목하며 신두르 작전을 감행해 파키스탄 및 그 통제 지역 내 9개의 표적을 공습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이에 대해 부인했으며 10일 인도군의 폭격으로 자국 민간인 11명이 사망하고 56명이 부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 IMF는 파키스탄에 약 1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추가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4년 9월에 체결된 7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패키지의 일부입니다. 양국은 월요일에 다시 대화를 나설 예정입니다. 이번 주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뉴스의 업데이트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코멘트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